브레인과학에 있던 모든 10년 동안 내가 강의하면서 독학을 했잖아요. 독학을 하니까 뭐가 일반인이 아쉽고 내가 독학을 하면서 뭐가 헷갈렸고 그것들이 더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중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쓰려 하면 그림으로 바꿔놓되 그 내용이나 그 그림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의 아주 집요한 공부하는 그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이제 브레인에 관한 책을 얼추 한 4권 정도 썼는데 이 책은 2번째 쓰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전부 다 한 10년 정도 공부한 내용을 전체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의도로 썼느냐 하면 다른 분야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더니 브레인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브레인을 안다는 건 브레인의 구조, 그걸 뭐냐면 신경해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중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쓰려 하면 그림으로 바꿔놓되 그 내용이나 그 그림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러면 그림을 반복해 보면서 먼저 그림이 구조잖아요. 구조적인 걸 완전히 자기가 습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급 이론은 들어가도 그냥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브레인 구조가 제대로 된 책이 없다는 걸 그 10년 동안 그 갈등처럼 느끼다가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이제 4시간짜리 강의를 파워포인트 하나 쓰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째 제가 한 1000장 이상 그렸어요. 그 중에 600장을 여기다 그냥 수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좀 알려지고 의사들만 40~50명한테 이걸 8번 강의를 했어요. 신경해부학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저한테는 참 자식 같은 재미. 그 정도로 애착이 가고. 그래서 이 책은 이게 그림이에요. 제가 강의했던 그 원본 수첩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부터 브레인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해갖고 이 책에는 전부 다 내가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의 태아, 우리 엄마 속에 10달 동안 브레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그것도 10단계로 다 나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수준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학병원 의사들도 보고 의대생들도 보고. 그래서 이 책이 15,000부 나갔어요. 구조를 알고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웬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줬어요. 제가 썼는 책으로서 장점이 뭐냐 하면 진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우리 브레인의 발생 과정은 따로 해놔도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 발생 진화만 빼내갖고 좀 더 보강해 하면 단행본 책이 나올 정도로 발생하고 진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인의 가장 기본적인 DNA에서부터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고 제가 가장 애착하는 이 책이 브레인의 발생 진화는 교과서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고 그 다음에 챕터가 14개 감각, 운동부터 마지막에는 언어, 의식, 그 다음에 종교적 마음까지도 다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과학책은 몇 년 동안 살아남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책은 나온 지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도 지금 또 스테디셀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은 앞으로도 글쎄요, 이거 앞으로 30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자연과학도 분야마다 다릅니다. 근데 생물학 교과서는 엄청 바뀌었습니다. 생물학 교과서는 5년만 지나도 새로운 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한 30%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바뀝니다. 물리학 분야는 제가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 교과서나 지금 교과서는 거의 같아요. 물리학은 바뀌려 하면 거의 50년이 지나야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제 브레인과학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MRI가 나오고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브레인과학에 대한 중요한 파트를 800페이지에 걸쳐서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이 무슨 백과사전식 책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화라는 일관성을 갖고 브레인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진화 관점이 거의 100페이지 그려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든지 해마 이쪽은 전문 사진을 그냥 수록해놨어요. 신경해부학 관점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브레인과학 전체를 완전히 깨뚫어 전체 다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데 그 디테일도 굉장히 엄밀한 디테일.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썼지만은 브레인과학에 있던 모든 10년 동안 내가 강의하면서 독학을 했잖아요. 독학을 하니까 뭐가 일반인이 아쉽고 내가 독학을 하면서 뭐가 헷갈렸고 그것들이 더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코 백과사전 같은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의 아주 집요한 공부하는 그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요, 이 책은. 많은 브레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론 의사나 이렇게 전문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학에서 배우니까네. 근데 대학에서 브레인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브레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동병상련이란 말 알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똑같았으니까네. 하나도 몰랐으니까네. 그럼 하나 알아가면서 내고 볼록 사태 만들어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이 과정을 내처럼 따라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분야를 관문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 책이지만은 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총균세도 그렇고 사피엔스도 그렇고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쪽도. 그거는 뭐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이 문제는 대략 네안데르탈이 3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같이 살았거든요. 네안데르탈이 멸종하고 인간이 살아남았는데 왜 그랬는가는 아직도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가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줄기 흐름은 뭐 결과는 명확해요. 호미네안데르탈 종 살아남았고 네안데르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종이 교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DNA 속
쪽에 몇 퍼센트는 네안데르탈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이제 명확히 밝혀졌고, 그걸 전체적으로 밝힌 스탠버그인가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작년 여름에 한 40명을 인솔해서 몽골 고비 사막 쫙 끝에 갔거든요. 사방 200리에 사람 한 명 없는데 끝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70만 년 전에 고인류 화석을 발견했어요. 두개골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동굴이에요. 우리 가기 한 달 전쯤인가 바로 그 노벨 생리학상 받은 사람이 공동 국제 연구팀을 끌고 와갖고 연구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쪽 연구하는 고고학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고인류의 DNA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채 있잖아요. 채로 갖고 모래 흙을 막 이렇게 채질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쪼매는 뼈 조각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앞에 70만 년 전에 있었던 코뿔소 뼈 조각을 요만한 뼈 조각인데 그 코뿔소를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DNA 추출을 엄청 어려운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싶으냐 하면 왜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냐 하면 네안데르탈인의 DNA 전체, 그걸 게놈이라 그래요. 그 전체 시퀀서 다 밝혀냈어요. 그걸로서 노벨상 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유전자가 대략 2만 개고 염기상이 30억 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하고 침판지하고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이 1.5%밖에 차이 없습니다. 98%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침판지도 다 연구됐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뼈 조각 찾아갖고 DNA를 완전히 복원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저도 어제 스크랩에 했는 내용이 뭐였냐면 깜짝 놀랐어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 용량은 같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게 1400cc로 결코 네안데르탈인 우리 인간 브레인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종은 멸종했잖아요. 거의 다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일본 팀이 밝혀냈는데 네안데르탈인에는 손해가 호모사피엔스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가 운동, 균형, 고유감각 이래 주로 하거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언어하고 굉장히 관계돼 있어요. 손해가. 그래서 네안데르탈이 언어를 썼나 안 썼나는 지금까지는 후두 구조를 갖고 노상 이야기를 해요. 모든 책이 그렇게 이야기돼 있어요. 인간은 후두가 늘어왔다 뭐 이거 해갖고 자음 발음하고 모음 발음에 대해서 이거 관계를 했는 게 언어학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해가 8분의 1밖에 안 된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는 지식들이 매년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책은 가급적 최근책을 보라는 거예요. 특히 천문학이나 생물학 책을 40년 전에 25년 전에 우리 사회가 그 책만 본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서 운동을 하면서 과학 운동을 하면서 가급적 좋은 책은 최근책을 보라. 옛날 이론이 잘못된 거는 지금 살아남지 못했죠. 과학책은 최근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브레인 과학의 거의 전체적인 윤곽을 다 잡아요.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고급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썼는 책이 박문호 박사의 내과학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500페이지인데 이 책에도 그림이 200장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 책 표지만 내가 갖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공부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대단한 책을 보면 웍해요. 아 대단해. 근데 그 대단한 게 대략 한 달 정도밖에 안 가요. 짧게 일주일밖에 안 가요.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책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몇 번 봤는가,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실제로 실력이 나아졌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역점을 줬던 게 꿈, 그 다음에 기억. 꿈하고 기억은 어떤 교과서만큼 상세했었어요, 제가. 이 책은 왜 이 책보다 더 한 단계 높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책의 내용의 30%는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논문의 내용을 그냥 인용해갖고 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지금 계속 스테디셀러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5, 6년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전 세계적 책들하고 비교해갖고 선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진짜 자식 같은 책이요. 거의 한 500페이지가 되는데 이 책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종합해놨어요. 이 책의 특징은 한 2년 동안을 하루에 2시간 산책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분자식 300개를 전부 다 암기를 다 했어요. 이것도 내 분야 아니잖아요. 생물학이니까네. 난 반도체를 했으니까네. 내 분야 아니니까네. 하나도 모르잖아요. 고등학생 수밖에 안 된 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통째로 분자식을 다 암기했어요.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DNA에서부터 단백질 나오는 과정을 완전히 물론 이제 그걸 15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다 암기됐죠. 그래서 이 책은 왜 애정이 가느냐 하면 세포 레벨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작동을 분자세포 생물학의 그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이 책하고 이 책은 브레인에 관한 책이고 요 두 권 갖고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책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책을 보면 전부 다 신경도 세포잖아요. 그럼 왜 이 책을 내가 15년 동안 강의를 했고 이 책을 쓰게 됐냐 하면 이것 두 개는 우리 브레인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브레인도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뭐지? 세포잖아요. 그럼 세포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500페이지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강합성, 그 다음에 후성 유전학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종합적 그림으로.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한 페이지 전체에 빼꼼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굉장히. 그래서 세포도 사각형을 그려갖고 DNA에서부터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전부 다 그림으로 분해해놨어요. 그것만 보면 그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전라도의 어떤 대학 교수, 생물학 교수가 이 책을 보고 출판사에서 진짜 좋은 책이다. 학생들한테 방학 때 이 책을 필독서로 익히고 싶다. 생물학 교수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책도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서를 할 때 계획 독서를 하라. 그러니까 랜덤하게 원래 좋은 영화가 나왔으니까 영화를 본다. 뭐 이렇게 느끼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1년은 브레인 과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분자세포 생물을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석 달은 내 인생에 없다 생각하고 입자 물리학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결코 브레인 책을 보면 안 돼요. 입자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생물학 책을 보면 안 돼요. 영화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획 독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모든 독서가 계획 독서예요. 교과서밖에 안 봤잖아요, 거의. 그럼 교과서는 학년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 다음 매번 시험을 치기 때문에 꼼짝없이 계획 독서를 했어요. 딱 그거만 했으니까 계획표대로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100% 계획 독서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일단 교양 독서, 취미 독서, 소설책 주로 보잖아요. 그 랜덤하게 책 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안 쌓아진 거예요. 가장 우리한테 계획이 필요한 거는 독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의 단계가 초기에는 1년 단계로 잡지만 저한테는 지금 계획 단계를 어떻게 잡냐면 일주일 단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주 다른 책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1년 단위, 그 다음 6개월 단위.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3개월 단위로.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1개월로 줄였어요. 그러면 공부 강도가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자, 그래서 이 독서, 좋은 책이라는 거,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책의 기준은 반복해 드릴게요. 2번 읽을 가치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그래서 요 세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읽고 적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책, 읽은 적시 놀라워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대단해. 근데 그걸 5년 후에 그 책을 보고 싶어지느냐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사피엔스에 대해서 가장 잘된 부분이 인지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지혁명은 브레인이잖아요. 지금 가상세계도 알파고 2세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학습 메커니즘을 배운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피엔스 책을 한 단계 더 나가 공부한다는 것은 브레인을 공부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을 갖고 정우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생긴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원택 교수의 의학신경해부학, 그건 대단한 책이고,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강의했던 이 책은 일반인도 알아들 수 있고, 전문 의사들도 볼만한 책을 타켓으로 해갖고, 저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다 가장 손쉽게 이걸 습득하는 그 쪽에 방점을 맞춘 거예요.